네, 안녕하십니까. 리서드 양영수입니다. 오늘이 2월 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3시 2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좀 답답하죠. 이전과 관련돼서는 뭐 사실 그 전부터 지수가 횡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따라서 어느 정도 각오를 좀 하자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렸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혹간 미국 증시, 기타 등등의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했던 것인데요. 또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이었었죠.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습니다.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초강세장이 나오게 있는 상황과, 자, 부득불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해서 미국 증시 따라 우리 증시도 그 강세가 탄력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고, 실제로도 장중에 그러한 강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강세는 장 후반 들어서 마치 물 빠지듯이, 썰물 빠지듯이 말이죠. 현재 그런 식으로 어,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로 전락까지 했네요. 코스피도 코스닥 양시장 모두 그렇습니다. 해서 더욱더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면밀하게 또는 냉철하게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상당 기간, 자칫 잘못하면 현재 2월 달뿐만 아니라 3, 4월도 횡보 조정을 좀 받는 그런 구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각오를 좀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축약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현재 하단 부분에 차트가 나가고 있죠.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그림의 오른쪽 상단 부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그 동그라미 부분이 작년 12월 말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약 2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종합지수가 최저점 대비 장중 최고점까지 무려 19.5%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개별 종목이 이런 정도로 올라가도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인데, 종합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간 그 자체가 일단 지수를 봤을 때 부담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지금은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런 것에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금년 들어서 특히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왔다는 것, 22조 6천억 원이나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수급과 관련된 부담이 동시에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일반 개인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그들의 매수가 현재 좀 단절되고 했을 때, 그 심리적 또 수급과 관련된 공백이 있을 때 그 공백을 메꿔줄 주체가 외국인들이어야 되는데, 자, 외국인들의 현재 매수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특히 공매도와 관련돼서 정책 관련된 불신 및 또 공매도라고 하는 훌륭한 해칭 수단이 없음에 따라 당장 서둘러서 매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외국인들은 관망을 하거나 또는 오히려 현재 보수적인 입장, 수비적인 입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완투쓰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탄력에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메꿔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거나, 또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건데요. 자, 모멘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현재 아무래도 바이든의 부양책이 의회에 상정 중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원까지 완전 통과가 되면 그 자체로 현재 모멘텀이 될 거는 같은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 일이기 때문에 한 달이 건너거든요. 과연 탄력에 나올 모멘텀이 될 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유력한 해답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제기가 되죠. 아마 그때 전, 한 달 전부터 미국, 근데 그것을 의식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선매수가 되는 거죠. 선취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를 따진다면 지금부터 3월달 넘어 4월달은 돼야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 기대를 하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이 답답하게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관련된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는 말자 하는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좀 준비한 것은 그런 겁니다. 일단 미국발 재료 중에서 제닛 옐런 현 재무부 장관이죠. 자, 이 사람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 종목이 지금 당장 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 점에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부담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요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대 시장은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일말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종목 중에 이래저래 조정받는 과정에서 맥점에 와 있는 종목들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핫 이슈인 현대차와 애플카 얘기도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애플카가 있다면 삼성카도 있다는 건데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삼성도 나름대로 미래차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삼성가가 나온다면 전 세계 그 어떠한 미래차 관련 업체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현재 최대의 미래차 주인공이 될 소지가 높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또 갖고 계신 종목이거나 또는 시장 전략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의 문의사항 연락처 010-2420-0053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자, 미국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 랠리를 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미국 증시가 진짜 부러워요. 미국 증시를 보면 우리 증시가 더욱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어쨌든 뭐 미국 증시가 좋으면 우리 증시도 따라가겠죠. 언젠가는. 자, 그리고 제닛 옐런 현 재무부 장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 내년 정도에 완전 고용이 가능하다. 완전 고용이라 하면 지금 현재 여건 등으로 봤을 때 현재 코로나 사태 이전, 즉 실업률 3.5%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6.3, 6.5 그런 정도에 있죠. 그 사이에 이제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전 레리 서머스 전 옛날 클린턴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자산 버블, 인플레 부담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러한 리스크가 있으나 지금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요약된다는 것이죠. 상당 기간 현재 팽창책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양반이 그전 미 연준 의장으로 있을 때 당시 테이퍼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퍼링을 하기 전 최소 6개월 내지 1년 전부터 현재 테이퍼링과 관련된 어느 정도 뭡니까 예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다는 측면에서 이 사람은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여 어느 순간 테이퍼링, 즉 긴축이 오긴 오겠지만 지금 당장 상당 기간이 아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작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현재 시점에서의 주식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이런 거죠. 현재 미국발 주식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면허장 같은 것이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 유효기간은 최소 3년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한화로 1조 6천억 넘게 매입을 했다는 건데요. 나중에 언젠가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동차 매매 거래 대금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애플도 현재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그쪽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죠. 이 바람에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2% 상승을 하며 사상 최고가를 갱신해버렸죠. 그래서 44,000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디지털 골드, 가상 기금속, 이라면 모를까, 화폐라고 본다면 결함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치 기준이 부재하고,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애플도 그것을 만들 수 있듯이 상당히 많은 현재 가상화폐 종류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또 구속도로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너무 크죠. 따라서 이것은 디지털 화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로 보기 어렵고 가상 디지털 골드로 봐야 된다는 건 어쨌든 그러한 불확실한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당장 그 문제에 크게 비화될 소지는 거의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 상태에서 현재 5만 달러 넘어갈 때 약간 경계를 해야 되고 가장 크게 경계될 가격대는 아마도 7만 불, 7만 불이 넘어갈 때, 7만 불이 넘어가면 그때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죠.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료 WTI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까지 6거래일째 연속 계속, 어제까지 6거래일째 연속 올라가서 57.97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경기 부양책과 실제 경기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 1차 수혜주는 SK이노베이션이나 또는 S오일 같은 정제 업체인데요. 자, 우리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LG화학과 하나솔루션, 우리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그 2차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화학 제품의 즉 마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LG화학 하나솔루션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4분기 때 동부분,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금년 현재 1분기, 금년 1분기 금년 내내 계속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관점으로. 따라서 실적과 관련돼서는 현재 LG화학과 하나솔루션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들 종목 LG화학도 하나솔루션도 절대 팔면 안 되고요. LG화학이 조금 더 떨어지면 아직 맥주가 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매수한다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도 좀 애매한 위치에 와 있죠.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고 현재 중기 이평선과 닿는 그런 정도의 상황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매수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떨어지든 말든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한 관점은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이나 거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죠. 삼성전자, 또 LG전자, 또 현대차, 네이버, 또 그전 계속 말씀드렸던 SKC 같은 또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해당이 됩니다.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매매할 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런 정도이고요. 자, 시장을 잠깐 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내려왔습니다. 1116원 정도인데요. 잠깐 차트를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 아직 준비가 안 됐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현재 보고 계신 차트의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오늘 음봉이 떨어졌죠. 시장에 다소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외환 시장은 오히려 안정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급등했다가 어제 오늘 연이틀 원달러 환율 내려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안정돼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금융시장은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엔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 선물 보합권, 일본 증시 괜찮았고요. 중국 증시는 오히려 급증을 했죠. 우리 증시만 유독 그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펀더멘탈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비펀더멘탈, 시장 심리적 측면에서 그렇게 횡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죠. 자, 그 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수급 구조를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자, 일반 개인들이 개장 초 순매도를 했다가 장 후반에 지수가 떨어지니까 밑에서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점도 설명을 드렸죠. 일반 개인들이 매수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물량만 밑에서 받아주는 소극적 순매수만 하고 있다는 것이고, 외국인들도 관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약간 수비주로 나온다는 것이고, 자, 기관들도 금융투자권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매우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매수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은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급은 변수도 많고요. 또 현재 객관적으로 놓여있는 수급의 상황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특징을 보면, 자, 개인들이 어느 정도 힘을 내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지수가 막혀 있을 때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죠. 그런 측면. 특징이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은 계속해서 코스피한테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수가 탄력도로 올라가면 더욱더 심하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월등하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금융투자가 오늘까지 3거래일치 연속 순매수하는데 장 후반에 그 매수의 규모 3,400억 순매수였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단 뭐 3일간 그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이끌지를 못하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순매수한다는 보장도 전혀 없으므로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거래대금이 19조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인데, 금년 연초,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40조가 넘어간 것에 비해서 반 이하로 줄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열기가 식었다는 거고, 또 그만큼 일반 개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해졌고, 그 매수 강도를 유발시키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회복의 레일인데 당장 그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잘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계속 순매도, 오늘까지 2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 오늘도 2,200억 원이나 순매도인데 일평균 그대로 3,500억 정도 순매도한 것에 비해서는 매도 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물론 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불리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없지 않아 있었죠. 물론 장 후반에 꺾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프로그램 매도가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아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뭐 그런 측면.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상황이 전환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가변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다 하는 점에서 현재 베이시스 및 또 현재 프로그램 매매 동향까지를 접목해서 연결시켜서 같이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태도인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잠깐 보시도록 하시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태도, 좀 외국인들이 순매도 뒤에 가서 순매도로 바뀌었네요. 그때 가서 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아주 불리하게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관들은 기관들로 장 후반에 장중에 순매수에서 장 후반 순매도로 바뀌었네요. 이 부분. 자, 아직까지는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죠. 또 펀더멘탈과 관련된 것도 전혀 아니고요. 자, 그렇고 자, 지금 당장은 아주 큰 결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그전 아주 불리했던 그 분위기에서 조금은 그 이제 호전된 측면도 약간은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정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맥점에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일단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차트를 잠깐 보시도록 하죠. 지금 현재 오른쪽 상단으로 그어져 있는 직선이 보이죠. 옆으로 좀 더 완만한 기울기에 있는 직선이 1차 추세선인데요. 너무 완만하죠. 근데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추세선상에 있습니다. 이 시점은 이 가격대에 놓여 있거든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리가 매우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된다는 건데, 하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에는 삼성전자가 이 상태에서 탄력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즉 기술적 분석까지를 감안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서둘러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하는, 기술적 매매를 한다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 하지 말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어쨌든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서둘러서 매수하지 말고 약간 늦춰서 볼 필요까지는 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를 봤을 때 대략 8만 1,000원 내지 8만 3,000원, 8만 4,000원 정도의 주가 수준을 좀 지리하게 이제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맥점에 있는 종목으로서 LG전자가 있죠. LG전자도 보면 저점과 저점을 잇는 맥점 선상에 또 21선 상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PER 수준으로 봤을 때 한 10배 이하고요. 또 얼마 전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 애물단지 사업 부분이 떨궈져 나간다는 거죠. 그것도 호재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이밍상 지금이 타이밍인 것으로, 즉 그전에 말씀드렸던 16만 원 이하면 절대적인 매수 할 수 있는 구간이다 했던 건데요. 그런 구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매수가 필요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개별 종목에서 동진세미캠이 현재 제가 그어놓은 상승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이어놓은 상승 추세선 하단 부분에 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실적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거나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한때 악재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죠. 그 반대죠. 추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적 전망을 갖고 있는 데다가 삼성전자와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가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수 기회가 된다는 건데 꼭 장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그래요. 개별 종목, 작은 종목이니까 비중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한정시켜서 해야 되겠죠. 안 갖고 계신 분의 국한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따라 움직일 소지가 상당히 높고 지수와 맞춰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애매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또 현재 그
삼성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SKC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는 정도로 정리가 되고, 개별 종목에서 MCNX도 좀 애매해요. 있는 물량만 그대로 보유하고 조금 더 떨어지면 매수가 되겠습니다. 테스라도 또한 마찬가지가, 테스라는 거의 근접하는 것 같습니다. 테스라는 안 갖고 계시면 5만원 이하에서 타이밍을 잡아볼 때가 다가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눈 하나 깜짝 말고 전체 있는 물량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이런 정도 설명이 되겠겠죠. 자,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애플의 이슈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미국 매체에서 나오는 얘기죠. 완전 결론은 아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 일본 매체에서는 가장 가능성 있는 그 애플과의 파트너는 폭스바겐 또는 현대차라고 현재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공표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느껴진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었죠. 자, 그 점과 관련돼서 약간 감안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애플이 없어도 현대차의 미래차에 대한 그 잠재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효하다는 관점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단 배경,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애플이 계속 주장하는 비밀주의 추진이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중단됐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이제 그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애플과의 관계를 단순한 즉 OEM 업체, 즉 하청 업체로 그렇게 계약 맺기는 싫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매우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죠. 아무리 애플이라 하더라도 단순하게 생산만 하는 그런 식의 관계라고 한다면 의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현대차가 이게 크게 꿀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부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미래차에 대한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관련된 이미 생산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즉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상태죠. 더군다나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전 세계 세 곳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대차, GM, 그리고 폭스바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추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분명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생산 캐파, 특히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의 공장이 지금 상용차를 제외한 일반차 생산 공장이 6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남는 여력을 미래차에 할당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생산 캐파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공급체 및 원가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요. 또 반도체, 또 부품, 또 2차 전지 또 강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은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자체 기술력도 상당해요. ADAS,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 에너지, 2차 전지, 즉 지금 뭡니까? 니켈, 망강 그런 걸 기반으로 한 현재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미래 에너지, 수소 연료 전지와 관련된 현재 그 기술력도 상당히 많이 축적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솔루션 부분만 좀 부족하지 나머지 부분은 다 갖춰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크게 애플에 대해서 미련을 갖거나 아쉬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하는 측면에서 불리한 또는 현재 이득이 별로 없는 계약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애플과 결론을 냈다는 것이 설사 결론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안 되고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갖게 됩니다. 따라서 현대차를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신 분들이야 크게 실망할 필요 없이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매수해도 무리 없는 가격대 23만 원대라고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현대차, 삼성차가 현실적으로 나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시장이 워낙 큽니다. 2030년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2025년 정도만 돼도 지금 현재 시장 규모의 미래차, 전기차 시장 규모의 거의 10배 정도 되는 수준인 현재 그 10조 달러 수준까지 현재 거의 그 시장에 폭발한다는 건데 10조 달러라고 한다면 현재 스마트폰 시장의 20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이 시장을 놓치면 아깝죠. 또 삼성도 나름대로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도 2차전지 완제품을 만든단 말이죠.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 SDI가 또 삼성 전기에서 MLCC 하죠. 또 카메라까지 하죠. 자동차 카메라까지 합니다. 또 LED형 램프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거 전장 부분도 나머지 전장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 시장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삼성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전장 부분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들을 다 하고 있죠. MLCC, 또 카메라 부분, 또 LED 램프 같은 이런 부분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미 삼성전자가 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보세요. 지금 현재 미래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바퀴 달린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PC죠. 퍼스널 컴퓨터,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개념도 또한 있어요. 컴퓨터 각 부분에 그 하나하나에 하드 메모리가 있죠. 이 하드 메모리가 바로 메모리 반도체, DRAM 또는 낸드입니다. 특히 DRAM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크죠. 따라서 미래차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도 그 시장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동차가 일종의 바퀴 달린 PC화가 된다는 것이 퍼스널 컴퓨터처럼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또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는 칩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계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죠. 이 점 매우 중요하고요. 실제로도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엑시노스 오토 내지 또 이미지 센서와 관련돼서 아이소셀 HM3 같은 것이 이미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AI와 관련된 NPU 신경 처리망과 관련돼서도 삼성전자가 상당한 위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 계속 언급됐지만 3년 내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뭐 NXP가 되든 인피니언이 되든 일본의 르네사스가 되든 간에 M&A 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3년까지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빠르면 내년 이내에 이제 그 초대형 차량용 반도체 M&A가 성사될 소지도 있다는 것에서 그 점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차량용 반도체를 바탕으로 한 삼성카로 현재 지금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차량이라고 하는 것, 미래차라고 하는 것은 그전처럼 더 이상의 이동하는 수단이 아닌 또 하나의 생활 공간, 향유나 휴식의 공간 또는 현재 뭡니까? 업무의 공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인포테인먼트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그와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5G가 되어 있고요. 5 칩과 관련된 삼성전자가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죠. 거기다 또 음향업체 하나를 인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조금만 더 연결시키면 그 인포테인먼트도 종합적으로 입체적인 그러한 현재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삼성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다른 애플거나 그런 것과 좀 다르게 AI 솔루션과 또 삼성과
또 하나의 또 삼성그룹에서 위탁하게 되는 생산업체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직접 생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삼각구도로 해서 현재 지금 삼성카라는 그러한 브랜드로 그쪽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이 허망한 공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차와 상당히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그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 또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를 본다면 현재 이 구도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비전이 결코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